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두 아들을 키웠어요. 큰아들은 지적장애가 있고 작은아들은 30년 동안 형을 부끄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가 진짜 바보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큰아들 이름은 민호입니다. 42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말이 늦었고 걸음도 늦었어요. 새 돌이 지나도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지적장애라고요. 평생 어린아이처럼 살 거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울었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는 제 아들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민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느리지만 착한 우리 아들로요. 민호가 5살 때 둘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준호는 민호와 달랐습니다. 말도 빨리 배웠고 걸음도 빠르게 뗐어요.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적어도 둘째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자라면서 형 민호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형이라고 따랐어요. 민호도 동생을 예뻐했고요. 하지만 준호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어요. 물어보니 친구들이 놀렸다고 했습니다. 준호 형이 바보라고, 이상하다고 말이죠. 준호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형은 왜 저래요? 왜 다른 형들처럼 못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준호를 안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형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혹시 민호를 볼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학교 앞에서 민호를 만나면 준호는 모른 척 했습니다. 심지어 다른 길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가 안아줬는데, 준호는 그런 형을 밀쳐냈습니다. 귀찮다고, 부끄럽다고 말이죠. 민호는 그래도 웃었습니다. 동생이 자기를 밀쳐내도 모른 척해도 그저 웃으며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더 슬펐습니다. 민호는 몰랐을 겁니다. 동생이 왜 그러는지를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대화가 없었습니다. 준호는 민호를 공기처럼 대했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민호가 말을 걸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준호 방에 들어가려고 하면 준호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 들어오지 마. 내 방이야. 민호는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으로 준호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호에게 형을 사랑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럴 때마다 준호를 혼냈습니다. 형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야. 형도 내 가족이야.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말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다 써 있었습니다. 형이 부끄럽다고, 형 때문에 자기가 힘들다고 말이죠. 대학 입시를 앞두고 준호는 서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준호가 왜 서울을 고집하는지요. 집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던 겁니다. 민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은 반대했습니다. 지방 대학도 좋은 곳이 많다고 집에서 다녀도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남편도 포기했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준호가 짐을 싸던 날이었습니다. 민호가 준호 방에 들어갔어요.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장난감 로봇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거 줄게. 서울까지. 준호는 로봇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을 들고 방을 나갔어요. 민호는 로봇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보내기 싫었던 겁니다. 동생이 자기를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동생이 좋았던 거예요. 준호는 서울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연락하지 않았어요.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화하면 가족 얘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특히 민호 얘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섭섭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형 때문에 놀림받고 친구들에게 숨기고 그런 게 쌓였을 거라고요. 하지만 민호는 달랐습니다. 민호는 매일 물었어요. 엄마, 준호. 언제 와? 준호. 보고 싶어. 저는 그럴 때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바쁘다고 곧 올 거라고 말이죠. 민호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어요. 서울에서 결혼도 했습니다. 결혼식에 우리도 초대받았지만 준호는 부탁했습니다. 민호는 데려오지 말아달라고요.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형을 빼고 결혼식을 하겠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지만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친구들이 많이 온다고 형이 오면 곤란하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준호의 큰 날이니까 준호 뜻대로 하자고 말이죠. 결혼식 날 민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준호가 작은 결혼식을 한다고 가족만 간다고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동생이 자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민호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민호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준호를 이해해 주는 게 옳은 건가?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준호의 결혼 이후 우리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났습니다. 준호는 바쁘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서울에서 사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준호를 기다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 앞에 서 있곤 했어요. 준호가 올까봐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로 인사만 했죠. 엄마, 미안해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저는 알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요. 회사 일이 아니라 민호를 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어른이 된 아들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실망했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방으로 돌아가서 준호가 어렸을 때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민호는 그 사진을 보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에게는 아들이 생겼습니다. 손자였죠. 이름은 지훈이라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손자를 보러 서울에 갔습니다. 민호도 데려가고 싶었지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만 오세요. 형은 다음에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호에게 지훈이가 아직 어려서 사람을 못 본다고 좀 크면 보러 가자고 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집에 갔을 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큰아버님은 안 오셨어요?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습니다. 준호가 며느리를 데리고 부엌으로 갔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는 며느리에게도 민호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서울 가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갈 때마다 민호를 두고 가야 했으니까요. 민호는 늘 웃으며 보내줬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서운해하는지를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농사일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였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뇌졸중이라고요.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만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다고 병원에 계신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걱정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안 좋으세요? 많이 위험하진 않은데 입원은 해야 한대.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 내서 갈게요. 하지만 준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만 가끔 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고 프로젝트가 있다고 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그게 회사 일보다 중요한가? 하지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제가 남편을 돌봤습니다. 낮에는 병원에 있고 밤에는 집에 가서 민호를 챙겼어요. 민호는 제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었어요.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돌아와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이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배고파? 이거 끓여왔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가 혼자서 라면을 끓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무서워서 가스레인지를 못 켰는데 저를 위해 용기를 낸 거였어요. 고마워, 민호야.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라면을 먹으며 울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준호는 왜 외면하는 걸까요? 한 달이 지나서야 준호가 병원에 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많이 회복한 상태였어요. 준호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진짜 일이 너무 바빠서.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어요. 저도 준호를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민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 과일을 들고 있었어요. 저를 도와서 아버지 병문안 준비를 한 거였습니다. 민호가 준호를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준호야, 왔어? 준호는 민호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보는 척했어요. 민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웃으며 과일을 탁자에 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준호를 불러냈습니다. 준호야, 형이 인사하는데 왜 그렇게 대해?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형도 내 가족이야. 왜 그렇게 외면하니?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형 보면 힘들단 말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도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게 민호를 외면할 이유가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배웅도 못했습니다.
준호가 혼자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민호는 창문으로 준호의 차가 떠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많이 회복하셨지만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왼쪽 팔다리에 힘이 없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농사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죠.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남편은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사셨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됐으니까요. 남편도 많이 상심하셨어요. 하루 종일 마루에 앉아서 마당만 바라보셨습니다. 민호는 아버지 옆에 붙어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버지를 부축해서 화장실에 데려가고 식사 때는 숟가락으로 밥을 떠드렸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고맙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괜찮아. 민호가 도와줄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민호는 말은 어눌했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셨다고, 많이 회복하셨다고 알려드렸어요. 준호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 중이에요. 시간이 나면 꼭 갈게요. 저는 알았습니다. 핑계라는 걸요. 준호는 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더 안 좋아지셨어요. 걷기도 힘들어 하셨고 말씀도 거의 하지 못하셨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봤지만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호전되기는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을 집에서 돌봤습니다. 민호도 도왔습니다.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밤에는 옆에서 같이 주무셨어요. 남편이 기침하면 민호가 먼저 일어나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준호에게는 자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명절 때 전화가 오면 간단히 안부만 나눴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별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새벽에 남편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가셨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호도 아버지 옆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왜 안 일어나? 저는 민호를 안아줬습니다. 민호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 준비를 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연락하고 부고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빨리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어요.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미안해요. 준호는 다음 날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인가 싶었습니다. 민호는 준호를 봤습니다. 다가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또 시선을 피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많았으니까요. 친구들도 왔고 회사 사람들도 왔습니다. 준호는 그들 앞에서 민호와 함께 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호는 멀리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슬픈 눈으로요. 저는 그 모습이 아버지 영정보다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장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다 돌아가고 조용해졌어요. 저는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도 옆에 있었고요.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를 보더니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 못했어요. 정말 후회돼요. 민호가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어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아빠, 이해해. 준호는 민호의 손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어요. 민호는 손을 내리며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여전히 민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준호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서울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여기 있을 거야. 민호도 있고. 준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형은 시설에 보내시는 게 어때요? 엄마 혼자 돌보시기 힘드실 텐데.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는 내 아들이야. 시설에 보낼 생각 없어.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우리 둘이 잘 살아보자.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민호가, 엄마 지켜줄게. 저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민호뿐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떠났으니까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농사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하시던 밭일들을 제가 혼자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밭 대부분을 정리하고 작은 텃밭만 남겨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졌습니다. 남편 연금으로 살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민호 약값도 나가고 생활비도 필요했습니다. 저는 동네 경로당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제가 일하는 게 걱정됐나 봅니다. 어느 날 민호가 물었어요. 엄마, 힘들어? 민호가 도와줄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걱정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경로당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민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평소엔 제가 오면 현관에서 기다리는데 그날은 없었어요. 민호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집안을 찾아봤어요. 방에도 없었고 화장실에도 없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봤습니다. 민호가 창고에 있었어요. 민호야, 뭐해? 민호가 돌아봤습니다. 손에 공구를 들고 있었어요. 부러진 의자를 고치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고쳐? 앉으면 위험해. 저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혼자서 의자를 고치고 있었던 겁니다.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민호야, 언제부터 이런 거 할 줄 알았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줬어. 옛날에.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민호에게 그런 걸 가르쳤다는 걸요. 남편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조용히 민호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던 겁니다. 그날부터 민호는 집안일을 더 많이 도왔습니다. 마당을 쓸고 쓰레기를 버리고 부러진 것들을 고쳤어요. 제가 무거운 걸 들려고 하면 민호가 먼저 달려왔습니다. 엄마, 민호가 할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민호가 있어서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에 깼어요.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저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누군가 밖에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민호야, 왜 안 자고 밖에 있어?
민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엄마, 깼어? 너 뭐 하는 거야? 추운데. 민호가 손에 들고 있던 걸 보여줬습니다. 손전등이었어요. 민호가 집 지켜. 아빠, 그랬어. 밤에 불 켜야 한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밤마다 마당 불을 켜놓곤 하셨어요. 도둑이 들까봐 그러신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민호야, 괜찮아. 이제 안 그래도 돼.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민호가 엄마 지켜야 해. 아빠 없으니까. 민호가 해야지. 저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호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이제 들어가서 자자. 너 감기 걸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밤에도 그 다음날 밤에도 민호는 마당 불을 켰습니다. 저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민호가 아버지를 기억하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후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 민호 참 기특하더라고.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민호가 동네 일 도와주더라고. 어제도 경로당 앞눈 치워줬어. 내가 고맙다고 했더니 웃기만 하더라고. 저는 몰랐습니다. 민호가 동네 일을 돕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어제는 옆집 할머니 짐도 들어드렸다더라. 할머니가 장 보고 오시는데 무거워하시니까 민호가 집까지 들어다 드렸대. 저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니요. 민호가 아주 착해. 동네 사람들이 다 좋아해. 이장님이 가신 후 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동네 일 도와주고 다니니?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민호. 힘세니까 도와주는 거야. 왜 엄마한테는 말 안 했어? 민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힘들까봐. 걱정 안 하게. 저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민호는 제가 걱정할까봐 혼자 조용히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하는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준호가 민호를 오해하고 있다는 걸, 민호가 얼마나 착한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전화 좀 받아라.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는 여전히 저를 그리고 민호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안 자? 그냥 잠이 안 와서. 민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슬퍼? 준호, 전화 안 받아? 저는 놀라서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아, 민호야.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호 있잖아. 민호가 엄마 지켜줄게. 저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준호는 멀리 있지만 민호는 여기 있다고. 민호가 제 곁을 지켜주고 있다고요.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와 저는 둘이서 잘 지내고 있었어요. 힘들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민호는 이제 집안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집안이 금방 추워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비쌌거든요. 경로당 청소일로 버는 돈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추워?
응, 보일러가 고장났나 봐. 민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볼게. 민호는 보일러실로 갔습니다. 저는 따라갔어요. 민호가 보일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너 이거 고칠 줄 알아?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가 가르쳐 줬어. 여기, 이거 눌러봐야 해. 민호는 보일러 버튼을 이것저것 눌러봤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밸브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보일러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됐어. 저는 놀랐습니다. 민호가 보일러를 고쳤다니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겨울 되면 이렇게 하라고 했어. 저는 민호를 꼭 안았습니다. 남편이 민호에게 이런 것까지 가르쳐 주셨다니. 남편은 민호를 정말 많이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 후로도 민호는 집안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했습니다. 수도가 새면 고쳤고 전등이 나가면 갈았어요. 지붕에서 물이 새면 올라가서 고쳤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민호는 괜찮다고 했어요. 엄마, 민호, 조심해. 아빠가 가르쳐 줬으니까. 봄이 왔습니다. 저는 텃밭에 씨를 뿌렸어요. 민호도 도왔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줬습니다. 민호는 매일 텃밭을 돌봤어요. 어느 날 동네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아주머니, 우리 집 마당 좀 파줄 수 있을까? 나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 민호한테 부탁하면 될까? 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민호가 해드릴게요. 민호는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한나절 동안 마당을 파고 정리했어요. 할머니가 고맙다며 돈을 주시려고 했지만 민호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집에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참 착해. 우리 동네 보물이야. 그 후로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민호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옮겨달라고, 마당을 정리해달라고, 전구를 갈아달라고 부탁했어요. 민호는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다 해드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가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민호야,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호가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민호, 힘세니까. 괜찮아. 그래도 힘들면 안 해도 돼. 엄마가 말할게.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민호. 도와주고 싶어. 아빠, 그랬어. 이웃, 도와주면 좋은 거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민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민호는 그 말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어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어느 날 밤 동네 이장님이 급히 찾아오셨어요. 아주머니, 경로당 뒤쪽에 물이 차고 있어. 배수로를 뚫어야 하는데 사람이 필요해.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어요. 민호가 갈게요. 민호야, 밖에 비 많이 오는데. 민호가 웃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금방 올게. 민호는 우비를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잘 수 없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민호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로당으로 갔어요. 거기서 민호를 봤습니다. 이장님과 다른 아저씨들과 함께 배수로를 파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진흙투성이었어요. 민호야.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나왔어? 추운데. 너 언제까지 할 거야?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자. 이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민호 덕분에 다 끝났어.
이 친구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저는 민호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를 씻기고 따뜻한 물을 끓여줬어요. 민호는 피곤한지 곧 잠들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가족을, 동네를 지키는 어른이 되었구나.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먹을 것들을 들고요. 민호한테 주세요. 어제 고생 많았다고.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가 얼마나 대단한지,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민호를 좋아하는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준호가 받았습니다. 네, 엄마. 준호야, 엄마야. 잘 지내니? 네, 엄마. 바쁘긴 한데 잘 지내요. 형이. 요즘 동네에서 정말 대단해. 어제도. 엄마, 죄송한데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민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준호. 전화했어? 응, 잠깐. 준호. 바빠? 응, 바쁜가 봐. 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준호. 힘든 거야. 민호. 이해해. 저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동생을 여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형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네. 잘 지내니? 준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회사 일이 힘들다고, 승진 탈락했다고 했어요. 저는 위로했습니다. 괜찮다고, 다음 기회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형은 어때요? 저는 잠시 놀랐습니다. 준호가 먼저 민호 이야기를 꺼낸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형은 잘 지내. 요즘 동네 일 많이 도와주고 있어. 준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형한테 너무 못했죠?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자꾸 생각나요. 어렸을 때 일들이. 형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전 형한테 차갑게만 대했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저 놀릴 때마다 형 때문에 창피했어요. 중학교 때는 형이 학교 앞에 나오면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고등학교 때는 아예 형을 없는 사람처럼 대했죠.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학 갈 때도 서울로 간 건 솔직히 형한테서 멀어지고 싶어서였어요. 결혼식 때도 형을 부르지 않은 건 제가 부끄러워서였어요. 친구들 앞에서요. 준호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호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전 정말 나쁜 동생이에요. 형은 한 번도 저한테 화낸 적 없는데 저는 형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형은 너를 원망하지 않아. 한 번도. 그게 더 괴로워요, 엄마. 형이 화라도 내면, 욕이라도 하면, 그럼 제가 덜 괴로울 것 같은데. 전화 너머로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호도 힘들었던 겁니다. 평생을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거예요. 준호야, 형 보러 내려올래? 준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 전 아직 형 앞에 설 용기가 없어요.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억지로 오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앨범을 꺼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있었어요. 민호와 준호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5살 민호가 갓난아기 준호를 안고 있는 사진. 민호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어요. 동생이 생긴 게 그렇게 기뻤나 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준호 손을 잡고 서 있는 민호. 민호는 준호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준호도 형을 올려다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죠. 중학교 때 사진도 있었습니다. 준호의 졸업식 날이었어요. 민호가 준호에게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카메라만 보고 있었어요. 민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는 두 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민호와 사진 찍기를 거부했으니까요.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민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물 마시러 나온 것 같았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앉아? 저는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야, 이리 와봐. 민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저는 앨범을 폈어요. 어렸을 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민호야, 준호 예뻤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진 속 준호를 가리키며 웃었어요. 응, 준호. 귀여워. 민호. 준호 많이 좋아했어. 지금도 좋아해? 민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지금도. 준호 좋아해. 동생이니까. 저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민호는 30년 넘게 준호에게 외면당했지만 여전히 동생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엄마. 왜 미안해? 엄마가 준호를 잘 가르치지 못했나 봐. 형제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가르쳤어야 했는데. 민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준호. 힘든 거야. 민호. 알아. 준호. 학교에서 놀림 받았잖아. 친구들이. 민호 때문에. 준호 놀렸잖아.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준호가 왜 자기를 피하는지, 왜 창피해하는지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속상하지 않았어? 민호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속상했어. 많이. 속상했어. 준호가 민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슬펐어. 민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민호 이해해. 준호 힘들었을 거야. 그래서 괜찮아. 저는 민호를 꽉 안았습니다. 민호는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제품에서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준호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이해하고 외면당해도 사랑하는 사람. 그게 민호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후회했습니다. 준호를 더 단단히 가르쳤어야 했는데, 형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지만 그래도 후회는 남았습니다. 준호와의 통화 이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호가 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연락은 뜸했습니다. 가끔 문자로 안부만 물어왔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밝았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내려가도 될까요? 지훈이 데리고 갈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준호가 손자를 데리고 내려온다고요? 그럼 좋지. 언제 온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형도 계시죠?
준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형 있어. 준호야. 정말 오는 거지? 저는 확인하고 싶었어요. 네, 엄마. 이번엔 정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온다고, 지훈이도 데리고 온다고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동생이 오는 거였으니까요. 토요일이 왔습니다. 민호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집 앞을 쓸었어요. 마당도 정리하고 꽃도 다듬었습니다. 준호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였죠.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갈비찜도 하고 잡채도 만들었습니다. 민호도 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상을 차리는 걸 도와줬어요. 오후 3시쯤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준호의 차였습니다. 민호는 현관으로 뛰어갔습니다. 저도 따라 나갔어요. 차에서 준호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서 지훈이를 안아서 내렸어요. 지훈이는 5살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시골집이 신기한지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봤어요. 준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준호야, 왔어? 민호가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잠깐 멈춰 세웠습니다. 준호가 먼저 다가오게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준호는 지훈이를 안고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민호 앞에 섰습니다. 형, 오랜만이에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준호. 보고 싶었어? 지훈이가 민호를 쳐다봤습니다. 낯선 사람이 신기한 눈빛이었어요. 준호가 지훈이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인사해. 큰아버지야. 형아라고 불러. 지훈이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아빠 말이니까 따라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조카를 처음 본 거였으니까요. 민호가 지훈이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 지훈아. 민호. 형아야. 지훈이는 민호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준호를 올려다봤어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큰아버지는 지훈이 형아야. 착한 분이야.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준비한 음식들을 내왔습니다. 준호는 오랜만에 집밥을 먹는다며 맛있게 먹었어요. 민호도 옆에서 행복한 얼굴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지훈이는 처음엔 낯을 가렸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장난감을 꺼내주자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민호가 갖고 있던 옛날 장난감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거였죠. 지훈이가 장난감 로봇을 보며 좋아했습니다. 민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이거 주고 싶어. 준호, 어렸을 때 갖고 놀았어. 준호는 그 로봇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서울 떠나던 날 민호가 주려고 했던 바로 그 로봇이었어요. 준호는 그때 받지 않았었죠. 형, 이거.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응, 준호 주려고. 간직했어. 이제 지훈이 줄게.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준호를 그냥 두었습니다. 준호가 필요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어요. 준호가 민호를 봤습니다. 형,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 준호? 왜 미안해? 제가 형한테 너무 못했잖아요. 형은 저한테 잘해줬는데. 민호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준호.
민호, 괜찮아. 준호, 힘들었잖아. 준호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호가 당황하며 준호에게 휴지를 가져다 줬어요. 준호, 울지 마. 민호, 속상해. 그때였습니다. 지훈이가 민호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아. 순간 모두가 멈췄습니다. 지훈이가 민호를 형아라고 부른 겁니다. 처음으로요.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호는 평생 동생에게서 형이라는 호칭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준호는 늘 민호를 이름으로 불렀고 나중엔 아예 부르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지훈이는 민호를 형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민호는 무너졌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지훈아, 형아, 민호 형아야. 민호는 흐느끼며 웃었습니다. 지훈이는 민호의 눈물을 보고 놀랐어요. 작은 손으로 민호의 눈물을 닦아주려고 했습니다. 형아, 왜 울어? 아파? 아니야. 안 아파. 형아, 행복해. 민호는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준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 자주 올게요. 지훈이도 데리고 올게요. 형한테 이제부터라도 잘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준호는 약속을 지켰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지훈이를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명절에도 빠짐없이 왔고요. 지훈이는 민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올 때마다 민호 형아를 찾았어요. 민호도 지훈이를 무척 아꼈습니다. 함께 마당에서 놀고 텃밭일도 가르쳐줬어요. 준호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민호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민호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툴렀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형 서울로 모시고 갈게요. 지훈이도 형아 보고 싶어 하고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어때요?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울 가보고 싶다고, 준호네 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민호는 준호네 집에 다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서울에서 지냈어요. 돌아와서 민호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준호가 회사 구경도 시켜줬다고, 지훈이랑 놀이공원도 갔다고 말이죠. 저는 행복했습니다. 민호가 평생 바라던 일이 이뤄진 거였으니까요. 지난주였습니다. 동네 잔치가 있었어요. 마을회관에서 작은 행사를 하는 거였죠. 준호도 가족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행사장에서 동네 사람들이 준호에게 인사했습니다. 누군가가 물었어요. 준호 씨, 형님이 우리 동네 보물인 거 알죠? 준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압니다. 제 형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민호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준호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알아요. 형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저보다 훨씬 강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준호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누가 진짜 바보였는지를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또 내려왔어요. 저녁을 먹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민호 무릎에 앉아서 물었습니다. 형아, 형아는 왜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 준호가 놀라서 지훈이를 말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민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훈아, 형아는 조금 느려. 근데 괜찮아. 형아는 행복해. 지훈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아 착해. 나 형아 좋아. 민호가 지훈이를 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늦게 왔지만 그래도 왔구나.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준호가 출근 전에 전화를 했어요. 엄마, 회사에서 발표가 있어요. 오늘 제가 프로젝트 발표하는데 형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회사에서 민호 이야기를요? 네. 가족에 대한 발표거든요. 저는 형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형이 제 영웅이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형을 부끄러워하던 준호가 이제는 형이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형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민호를 불렀습니다. 민호에게 준호의 말을 전해줬어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준호, 형 자랑스럽대? 정말? 응, 준호가 그랬어. 형이 영웅이래. 민호는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도 준호 자랑스러워. 동생, 착해졌어. 저는 민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강하고 따뜻하고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큰아들 민호는 영웅입니다. 가족을 지키고 동네를 돕고 동생을 끝까지 사랑한 진짜 영웅이라고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